거울 앞에 서서 예전에 나는 어디로 갔을까 하며 한숨 쉰 적 있으신가요?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이 부담스러워지면서 마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몸을 빌려 사는 것 같은 기분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바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과 2주 동안의 변화 지도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젊음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나는 나라는 느낌을 되찾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30년째 노년의학을 연구하고 진료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과 만나며 내린 확실한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혈압 수치만 쫓고 콜레스테롤 숫자만 보면 길을 잃습니다. 하지만 나는 누구인가라는 중심을 바로 세우면 건강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오늘은 그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66살 윤정자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자 씨는 요즘 자꾸 옛날 사진을 꺼내 본다고 하셨어요. 20대, 30대. 그때는 정말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 눈빛도 반짝반짝하고. 그런데 지금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눈가 주름은 깊어지고 입꼬리는 처져 있고 사진 속 그 사람이 정말 자신이었나 싶다고 하더군요.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게 작년 가을쯤. 계단 내려갈 때마다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온다고 해요. 예전에는 뛰어다녔는데 말이에요. 손주들이 놀자고 해도 할머니는 무릎이 아파서. 이런 말만 하게 된다면서 사진 속 나는 어디로 간 걸까요? 라고 조용히 물어보시더군요. 정자 씨의 이런 한숨 뒤에는 단순한 노화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깊은 혼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자 씨 같은 분들을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만납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정체성을 흔드는 세 가지가 한꺼번에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첫째, 통증입니다. 무릎, 허리, 어깨. 어딘가 아프면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 사이에 선이 그어집니다. 아픈 나가 전부인 나인 것처럼 느껴지죠. 둘째, 단절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한 발씩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민폐 끼치기 싫어서, 부담 주기 싫어서 라는 말로 스스로를 고립시키죠. 셋째, 낙인입니다. 사회에서, 때로는 가족에서도 이제 나이가 무리하지 마세요 같은 말들이 쌓이면 자신도 모르게 나는 이제 쇠약한 존재라고 각인하게 됩니다. 정자 씨의 한숨은 바로 이 세 요소가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길을 돌리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69살 박영호 씨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영호 씨는 작년에 정년퇴직하고 나서 많이 허전하다고 하셨어요. 35년 직장생활. 그게 자신의 전부였는데 말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동네 축구 클럽에서 유소년 팀 코치를 해달라고 제안이 왔다고 합니다. 처음엔 기뻤다고 해요. 아, 내가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그런데 막상 생각해보니 예전처럼 뛸 수도 없고 시범도 제대로 못 보여줄 것 같다는 거예요. 뛰지도 못하는데 내가 뭘 가르쳐? 아이들은 젊은 코치를 원할 텐데 나 같은 늙은이가 나서면 민폐만 끼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아직 답을 못했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영호 씨는 자신의 가치를 몸의 능력으로만 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코치의 역할은 따로 있었어요. 문제를 푸는 열쇠는 순서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큰 변화를 시도하다가 좌절합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쌓아가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단계, 감각 회복입니다. 내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임을 다시 느끼는 단계예요. 하루 10분 근육을 깨우고 혈액순환을 돕는 작은 움직임으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 역할 복원입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다시 찾는 단계예요. 예전과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 단계, 기록으로 굳히기입니다. 하루 한 줄이라도 오늘의 나를 적어보는 거예요.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나는 나라는 감각을 되찾게 됩니다.
핵심 설계도는 이겁니다. 하루 한 번 몸을 분명히 느끼고 한 번 누군가와 연결되고 한 줄 기록하면 나는 나가 다시 섭니다. 영호 씨의 경우를 보면 코치라는 역할을 성공으로 정의하지 말고 기여로 재정의할 때 진짜 시작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직접 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이 코치가 아니에요. 패스의 방향을 알려주고 경기를 읽는 눈을 키워주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전해주는 것. 이것들이 진짜 코치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는 62살 김미라 씨의 이야기입니다. 미라 씨의 남편분이 치매 진단을 받은 지 2년이 됐다고 해요. 처음엔 내가 잘 보살피면 될 거야 했는데 요즘은 자신이 더 이상해져 가는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어제도 장보기 리스트를 집에 두고 나갔다고 해요. 마트에서 한참을 돌면서 뭘 사러 왔더라? 하고 집에 와서 리스트를 보니 너무 바보 같았다고. 예전 같으면 이런 실수는 안 했는데 말이에요. 미라 씨는 거울을 보면서 나는 요즘 간병인 말고 뭐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남편 돌보는 것만 생각하니까 자신이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김미라가 아니라 그냥 누군가의 간병인 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미라 씨는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간병인 역할로 덮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돌봄의 무게가 나 자체를 지워버린 거죠.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균형 근력 10분입니다. 근육을 깨우는 간단한 움직임으로 살아있는 내 몸을 느끼는 시간이에요. 둘째, 연락 한 통입니다. 하루에 한 번 누군가와 안부를 주고받는 거예요. 전화든 문자든 상관없어요. 셋째, 한 줄 일기입니다. 오늘의 나 한 줄만 적는 거예요. 미라 씨의 경우 이 한 줄 일기가 특히 중요합니다. 오늘 남편을 얼마나 잘 돌봤나가 아니라 오늘의 김미라는 어땠 나를 적는 거예요. 오늘은 남편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였다. 국물 맛을 보는 내 얼굴이 뿌듯했다. 이런 식으로요. 간병하는 나 이전에 김미라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의 나를 기록하는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이걸 늦추고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입니다. 목표는 간단해요. 한 끼에 단백질 20g 정도, 그리고 근육을 만드는 특별한 성분인 류신을 2g 정도 섭취하는 겁니다. 어려운 계산은 필요 없어요. 내 손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한 접시 완성법을 알려드릴게요. 단백질 한 주먹 분량으로는 달걀 2개, 두부 반모, 닭가슴살 한 토막, 생선 한 토막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시면 돼요. 색깔 채소는 2주먹 분량으로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파프리카 같은 것들을 드세요. 통곡물 한 주먹으로는 현미, 귀리, 잡곡 등을 드시고 물 한 컵을 식전이나 식중에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궁합도 중요해요. 단백질과 버섯을 함께 드시면 비타민 D가 단백질 흡수를 도와줍니다. 등푸른 생선과 함께 드시면 오메가 지방산까지 챙길 수 있고요. 미라 씨처럼 간병으로 바쁠 때는 씹기 어려운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연두부, 계란찜, 플레인 요거트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미라 씨도 연두부 반 모와 계란 2개로도 20g이 채워지는구나. 이거라면 바쁜 아침에도 할 수 있겠네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이제 균형 근력 10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도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어요. 의자와 벽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말하는 대로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는 의자 스쿼트입니다. 의자 앞에 서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10번씩 2세트 해보세요. 무릎이 발가락을 넘지 않게 주의하시고 일어날 때는 하나, 둘 하며 천천히 올라오시면 돼요. 두 번째는 발목 펌핑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위아래로 30번 움직여 보세요. 혈액순환에 정말 좋아요. 펌프질 하면서 리듬감 있게 해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벽밀기 팔힘 운동이에요. 벽에서 한 걸음 떨어져 서서 벽을 밀듯이 팔굽혀 펴기를 20번 해보세요.
팔 힘과 가슴 근육을 동시에 키울 수 있어요. 네 번째는 한 다리 균형 잡기입니다. 의자나 벽을 가볍게 짚고 한 다리로 20초씩 서보세요.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중심 감각을 기르는데 정말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폭식 호흡이에요. 편안히 앉아서 배로 숨을 쉬는 연습을 30초씩 2세트 해보세요. 들이쉬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고 내쉬면서 길게 빼는 거예요. 어깨에 힘은 툭 빼시고요. 정자씨 같이 무릎이 아픈 분들은 통증을 0점에서 10점으로 봤을 때 3점 이하일 때만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이면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무릎 아픈 날엔 의자 스쿼트 대신 발목 펌핑이랑 호흡만 해도 충분합니다. 영호 씨 같은 경우는 코치 하루 전날에 벽밀기와 호흡으로 자신감을 미리 준비해 보세요. 몸이 준비됐다는 느낌이 마음의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영호 씨도 이렇게 준비하고 나가면 아이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겠구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2주 동안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초보자도 실패하지 않을 현실적인 계획이에요. 첫 번째 주에는 감각 회복에 집중해 보세요. 하루 한 끼만이라도 단백질 20g을 챙겨 먹고 균형 잡힌 근력 운동을 10분씩 주 5일만 해보세요. 그리고 하루 한 줄 일기를 쓰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첫 주는 성공이에요. 미라 씨처럼 일기 쓰기가 어렵다면 오늘의 나다움 한 가지를 주제로 삼아 보세요. 오늘은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다. 간을 맞춰보며 역시 내 손맛이야 하고 생각했다처럼 일상을 담아내면 됩니다. 두 번째 주에는 역할 복원에 초점을 맞춥니다. 첫 주의 루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역할 하나를 선택하세요. 간단한 요리 한 가지 마스터하기, 손주에게 동화책 읽어주기, 화분 가꾸기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관계를 위한 과제도 추가해 보세요. 이틀에 한 번씩 누군가와 안부를 주고받는 겁니다. 영호 씨처럼 활동적인 분이라면 주 1회 유소년 팀에 가서 패스 훈련부터 시작해 보세요. 달리기는 하지 말고 시범은 보조 코치에게 맡긴 채 영호 씨는 패스의 방향과 타이밍만 알려주는 역할에 집중하는 거예요. 영호 씨도 직접 해보시더니 아이들에게 패스할 때 상대방의 발 앞쪽으로 이런 걸 알려주니까 진짜 코치가 된 기분이더라고요 라고 하시더군요. 정자 씨처럼 무릎이 불편하신 분은 손녀에게 책 읽어주기를 주 2회 해보세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역할로 중심감을 회복하는 겁니다. 정자 씨도 책 읽어줄 때 손녀가 제 무릎에 기대 앉아 있으면 내가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빨리 큰 변화를 기대하면 실망하기 쉽습니다. 현실적인 변화 과정을 알려드릴게요.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던 느낌이 조금 완화되고 식사 후 졸음이 줄어듭니다. 단백질이 혈당을 안정시키는 효과 때문이에요. 미라 씨도 두부 반 모와 계란으로 점심을 먹으니까 오후 3시쯤 항상 멍했던 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라고 하셨어요. 7일째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자신감이 생기고 통증 강도가 한 단계 줄어들며 말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정자 씨는 사진 속 나와 지금의 내가 한 장면 안에서 만나는 느낌이라고 표현하시더군요. 드디어 14일째입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나는 나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영호 씨는 아이들이 코치님 하고 부를 때 내가 다시 나가 되는 기분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과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갑자기 새로운 루틴을 시작하면 가족들이 의아해할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나는 젊어지려는 게 아니라 나다움을 지키려고 이 루틴을 시작했어. 정자 씨 같은 경우는 이번 달 내 역할은 손주 책 읽기를 주 2회 하는 거야. 그 시간은 존중해줘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영호 씨는 운동 시범은 보조 코치에게 맡기고 나는 패스 지도에 집중할 거야 라고 하시면 되고요. 미라 씨는 간병 스케줄 사이에 나만의 15분은 건드리지 말아줘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가족들이 이해해주면 정말 좋겠지만
처음에는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억지로 설득하려 하지 마시고 조용히 실천해 보세요. 2주 정도 지나면 여러분의 작은 변화들을 가족들도 느끼게 될 거예요. 이제 실천을 위한 준비를 해봅시다. 계획만 세우고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먼저 2주 분량의 장보기 리스트를 말씀드릴게요. 단백질로는 달걀 30개, 두부 2모, 닭가슴살 2에서 3토막, 통조림 참치 2캔, 제철 생선 2마리 정도면 됩니다. 채소는 잎채소 2종류, 브로콜리 1송이, 당근 1봉, 양파 3에서 4개, 버섯 2팩 정도요. 곡물과 기타 재료로는 현미와 귀리, 올리브유, 김치, 멸치와 다시마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음료는 보리차나 무카페인 티백들로 준비하세요. 정자 씨는 손녀와 함께 장보기 미션으로 단백질 한 줌 찾기 게임을 해보신다고 하더군요. 손녀도 재미있어하고 정자 씨도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준비를 마치셨다면 이제 정말 시작할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몇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정보이며 개인별 치료 지침이 아닙니다. 신장이나 간 질환이 있으시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시면 단백질 섭취량이나 운동 강도에 대해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무릎이나 허리 통증이 심하거나 어지럼증이 있으시면 운동 강도를 낮춰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3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달걀 2개로 단백질 20g을 채우기, 균형 근력 10분 루틴 한번 해보기, 그리고 한 줄 일기 쓰기입니다. 내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작게라도 말해보세요. 몸이 달라도 나는 나라고 말이에요. 정자 씨는 이제 사진 속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한 장면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호 씨는 뛰지 않아도 자신이 진짜 코치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미라 씨는 자신이 간병인만이 아니라 김미라라는 고유한 이름을 가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몸이 달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안에 담긴 나는 여전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로 시작해 보세요. 나는 나라는 느낌을 되찾는 그 순간까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작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지? 하는 궁금증들 말이죠. 그래서 몇 가지 상황별 가이드를 더 준비했습니다. 참고하셔서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실천해 보세요. 통증이 심한 날 무리하지 마세요. 정자 씨처럼 무릎이 아픈 날에는 침대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어요. 누워서 발목을 천천히 돌리고 다리를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5번씩만 해보세요. 간단한 동작이지만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몸이 오늘은 쉬어도 되라고 말하는 날에는 억지로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는 연락 한 통이 더욱 중요해요. 이웃집 초인종을 누르고 안녕하세요. 괜찮으신가요? 라고 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오늘 날씨가 좋네요. 라고 인사하는 것도 좋은 연결고리가 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식욕이 떨어지는 날이 있죠. 그럴 때는 미숫가루에 우유나 두유를 타서 마시거나 달걀을 부드럽게 스크램블해서 드셔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마, 왜 갑자기 운동을 해? 다칠까봐 걱정되라고 가족들이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나는 아프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덜 아프려고 하는 거야.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힘들어질 것 같아. 어떤 날은 정말 달라지고 있는 걸까? 라는 의심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일주일 전에 자신과 비교해 보세요. 하루하루는 티가 나지 않더라도 일주일이면 분명 작은 변화가 보일 거예요. 계절에 맞춰 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겨울에는 실내 운동을 늘리고 여름에는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을 활용하세요. 봄과 가을에는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 햇볕을 쬐며 걷는 것도 좋습니다. 성취감을 느끼는 작은 방법도 있어요. 달력에 운동한 날은 동그라미, 단백질을 잘 챙긴 날은 세모,
일기를 쓴 날은 네모를 그려보세요. 한 달 후 달력을 보면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한눈에 알 수 있을 거예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정자 씨는 이제 손녀에게 책을 읽어줄 때 목소리가 더 힘 있어졌다고 해요. 영호 씨는 아이들이 코치님 목소리가 더 든든해졌어요 라고 말하고, 미라 씨는 거울을 보며 김미라 씨, 오늘도 수고했어요 라고 스스로를 칭찬한다고 하네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운동 중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즉시 중단하고 앉아서 천천히 숨을 쉬세요. 증상이 계속되면 주저하지 말고 응급실에 가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변화는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2주가 지나면 이 루틴들이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그때부터는 조금씩 강도를 높여보세요. 운동 시간을 15분으로 늘리거나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거나 일기를 2줄로 늘려보는 것처럼요.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세요. 꾸준함이 강함보다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오늘 이 시간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첫 번째 단계를 밟으셨어요. 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마음에 품으신 거니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나이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존재 자체가 작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뿐입니다. 정자 씨의 환한 웃음은 사라진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빛나고 있어요. 영호 씨의 열정은 식은 게 아니라 더 깊은 지혜로 익어가고 있고요. 미라 씨의 따뜻함은 줄어든 게 아니라 자신에게도 향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저녁 달걀 2개를 삶으면서 이건 젊어지려는 게 아니라 나답게 살려는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균형 근력 10분을 하면서 내 몸아 고마워라고 말해보세요. 한 줄 일기를 쓸 때는 오늘도 나는 소중한 하루를 보냈어 라고 적어보세요. 천천히 작은 것부터 꾸준하게. 이것이 나는 나를 되찾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몸이 달라도 나는 나입니다. 여러분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